이제 여기서 더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에어컨, 벽걸이 TV, 시트지입니다. 네. 자, 일단 이게 관건이에요.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벽에 새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에어컨이 있는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없는 집이었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겠지만 에어컨이 없었던 집이라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또 볼게요. 얼마 전에 네오비에서 문제가 됐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중에 한 분인데요. 예전에는 에어컨 구멍이 두 개만 있어도 됐대요. 그래서 뭐 파이프가 두 군데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나온 에어컨은 파이프가 세 개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 더 뚫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에 에어컨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새로 에어컨을 변경하려고 했더니 구멍을 하나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얘기했더니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형 에어컨으로 바꾸래요. 구형 에어컨으로 바꾸래요. 자, 그러면 구형 에어컨으로 어떻게 바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대표님들 안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에어컨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 나오는 에어컨이 구멍이 3개짜리 에어컨이 계속 나온다면 어차피 임대인은 임대를 하기 위해 구멍을 새롭게 하나 뚫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멍을 하나 더 뚫는다는 것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원만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형 에어컨으로 바꾸라는 임대인의 요청 사항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임대해야 하는 임대인의 사정상 관련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얘는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잘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벽걸이 TV입니다. 벽걸이 TV를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이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구멍이 어마무시하게 뚫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사용 후 제거하게 되면 벽지는 이미 다 찢어져 있고요. 그리고 벽걸이 TV가 달려 있었던 앵글 부분이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벽걸이 TV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또 하나 아트월에다가 벽걸이 TV를 설치를 원래는 안 되거든요. 아트월은 보통 벽에 바싹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벽하고 떨어져서 시공을 해요.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버리면은 그 아트월이 깨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공이 안 되거든요. 자, 또 하나는 내력벽은 구멍이 잘 안 뚫려서 설치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벽의 경우에는 벽걸이 TV를 설치한다고 뚫어도 그 TV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또한 다음 사람이
그래서 떼어냈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벽걸이 TV를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계속 뭐 달고 있으면 되겠지만 계속 사용을 안 하는데. 자, 따라서 벽걸이 TV 관련돼서 아셔야 될 거 하나는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벽걸이 TV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따라서 임차인이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벽걸이 TV를 설치하겠다는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허락 없이 벽걸이 TV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냈다면 관련된 원산 회복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난감한 게 이런 거죠. 계약할 때는 한마디 여기가 없었습니다. 잔금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자기 사실 벽걸이 TV 설치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달라. 같은 강짜를 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것 때문에 아주 짜증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계약할 때 이야기되지 않았다면 이건 설치할 수 없어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차인이 벽걸이 TV 설치하고 싶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고 만일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TV 다리 끼워서 쓰는 게 맞고 TV 다리 끼워서 쓰는 게 불만이면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사실상 없는 임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구멍을 왜 뚫어? 지 집이나 뚫지. 그죠? 집을 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집사라고 권유하세요. 그런 걸 동의해주는 임대인은 없다. 없다. 특히 새 아파트에다가 벽걸이 설치하겠다는 개념 없는 임차인도 있어. 진짜 개념들 없어.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우리를 뭐라고 뭐 계속 얘기하는데 중개사가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 있죠.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딴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시트지입니다. 시트지 한 번 붙이면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동의 없이 시트지를 붙였다면 이 역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그 문틀이 문 색깔이랑 문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거기에다 시트지 붙이신 분들이 있어요. 환장 알 노릇입니다. 이거 원상회복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 우리 대표님들이 나중에 집 빼고 나갈 때, 네,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처럼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벽걸이 TV를 설치하거나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이 동의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커튼 박스에 커튼 설치하는 거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천장에 전등을 교체하는 거.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원상 회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원상 회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천장에 전등을 교체하는데 구멍을 새로 뚫어서 새로운 그 등을 설치했다면 원상 회복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결국 임차인이 파손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구해야 해요. 따라서 천장의 전등을 교체하고 싶다면 구멍을 확인해서 기존의 구멍과 동일한 사이즈의 등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도 등이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등 고장 나가지고 등을 몇 번을 바꿨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을 바꿔가지고 했더니 구멍 사이즈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꿨어. 또 바꿔갖고 간신히 구멍 사이즈 맞는 거를 찾아서 꼈는데 대표님 천장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좀 구멍을 뚫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기존의 등보다 더 좋은 등으로 바꿔줄 거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가 나중에 나갈 때 등 놓고 갈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같은 문제들이 중계라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멍을 같은 걸 샀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등을 교체하는 부분이 천장에서부터 너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등을 자를 수가 없어서 등을 휘었어. 휘어가지고 등 교체를 했는데 다른 방하고 다른 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방 하나만 다르니까.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장등은 교체해도 된다. 다만 나갈 때 원상 회복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문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면 문고리가 고장 날 일은 없는데 녹슬어서 부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고리도 역시 임차인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고리를 교체하기 위해 문에다가 새롭게 구멍을 뚫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따라서 손잡이가 기존 구멍 간격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교체해 주시고 나중에 원상 회복을 임대인이 요청한다면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고리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그 욕실의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죠. 또 주방의 싱크 교체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대의 수전, 욕실 인테리어의 소품 교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멍을 뚫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한다면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한다라는 점. 만일 이 부분을 원상 회복하고 싶지 않다면 그때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점. 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 경우에요. 생활을 하다 보면 벽에 못을 박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벽에 못을 한두 개쯤 박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집을 가보니까 액자를 건다고 벽 한 면을 못으로 난도질을 해놨어. 자, 이거 누가? 당연히 임차인이 파손한 거죠. 당연히 임차인이 물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들어가죠. 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입주장을 할 때 아파트 중개를 하다 보면 벽에 못을 박지 않는 조건이라는 특약을 임대인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살면서 어떻게 못을 안 받고 살겠냐. 방마다 하나씩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디에는 하나 박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못을 왜 박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못을 박으려고 하는 이유가 고작 시계 따위 정도 걸 목적이라면 요즘에는 못을 박지 않고도 시계를 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인테리어 소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죠. 자, 그래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아, 못 박지 말라고 얘기하고 못 대신 뭘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옛날에는 뭐 후크 이렇게 그 뭐죠? 그 실리콘 같은 거 녹여갖고 후크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했었지만 요새도 아니죠. 그 이렇게 핀 같은 걸로 고정하는 것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평상시에 다이소 가실 때 다이소 가셔서 눈여겨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별걸 다 알아야 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어야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같은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거 원상복구 조율하기도 어렵고 임차인은 너무 오래돼서 파손돼서 너무 오래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가 바꿨다. 임대인은 그걸 왜 바꿨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이 참 어렵습니다. 또 네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파손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준다. 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포지션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뭐였죠? 자, 예를 들면, 동파가 생겼어요. 동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집합 건물은 관리사무소에서 동파에 대한 유의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다니면서 동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재작년 겨울인가요? 엄청 추웠죠. 그러면서 동파가 생기면서 집합 건물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상 범위를 벗어난 한파 때문에 아파트에도 동파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곳이 여러 곳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거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들 있죠. 단독 다가구 주택이거나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도 집합 건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겨울철에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 임차인에게 동파에 관련된 부분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 정도 보내주시는 것이 중개할 때 센스예요. 관련된 부분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지 않다면 한파에 대한 그 기상청 알림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하셨던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집들에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서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신경 써주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게을러 갖고 이거 안내 한번 안 했더니 요새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게을러 빠진 그 젊은 새끼들이 그 겨울철에 그 동파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하라고 임대인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네, 안 한 거예요. 그 저라도 얘기를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새 집이었거든요.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참 무책임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 믿지 말고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임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잘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해 주시는 것도 중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임대인한테 잘 보이려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공포 방지에 대한 안내도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동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의 동파인지 아니면 동파에 대한 예비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를 섭외해 주는 것.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전문가를 섭외해 주는 것. 즉,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해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신다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업체들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블로그의 후기 같은 거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된 믿을 만한 업체들을 미리 좀 섭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닥치면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입니다. 어,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요.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요. 자, 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은, 물이 떨어, 임차인이 사용을 부주의하게 해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물 빠지는 구멍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않아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전문가의 조언을 가지고 조언을 가지고 근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양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겨두어야 한다.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특약으로 만들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